예, 안녕하십니까.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주식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예, 이런 호기심에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개 정도의 모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한 3개월 정도 실제로 모델이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서 확인이 돼서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델인지 먼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총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아래로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팔아라는 신호이고, 빨갛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사라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그 다음은 요 밑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라 라는 의미고요. 1에 가깝게 가면 이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류 모델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느냐, 만약 이날 학습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날 하루하루 학습을 할 텐데, 이날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쪽 데이터를 봅니다. 이 앞쪽 데이터를 보는데 단순히 가격만 보는 건 아니고요. 116개의 피처를 제가 만들어서 그 피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116개를 보고 그 다음은 미래를 봅니다. 아주 먼 미래까지도 봅니다. 그랬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 내린다라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I 모델은 이걸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 데이터는 내린다. 그 다음 이날도 이 앞쪽 데이터는 내린다. 근데 이날은 보시면 이날을 포함한 이 앞쪽 데이터는 앞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는 이제 이만큼 데이터, 그 다음에 이만큼 데이터,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만큼 데이터겠죠. 약간씩 요만큼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데이터일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하다가 이 시점이 되면 다시 내린다. 즉, 이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내린다. 자,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2개의 모델이고요. 각각의 모델은 뭐 그러니까 주식, 즉 회사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모델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하나의 모델에 2,500개의 주식을 다 학습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모델은 2개, 그리고 모델이 해주는 일은 이렇다. 그리고 정확도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뭐 90%, 뭐 91%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뭐 학술적으로 이런 모델들이 가능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큐러시 계산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71%부터 81%, 이 71, 8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할 때, 머신러닝을 할 때의 그 애큐러시와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 프로테이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저는 이 뒤쪽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수 금액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들입니다. 요게 저번 주 금요일이고요. 요게 지난 1년치의 데이터인데, 학습은 제가 전체 데이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20년치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1년치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약 1년 전까지는 학습하는 용도로 학습할 때 집어넣지 않았고요. 대략 1년 전부터 시작해서 19년치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을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주식 2,500개의 주식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 앞쪽에 학습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들은 예측한 값입니다. 학습한 값이 아니고 예측한 값이고요. 이랬을 때 자, 얘가 사라라고 하면 매수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때 10만 원에 사서 내가 만약에 9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수 금액에 1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만약 여기서 팔았다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손해 금액에 만 원 손해 봤다 해서 만 원이 플러스 되고요. 다시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면 이번에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만 원에 사서 11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0만 원 해서 이때 샀던 10만 원과 합쳐서 전체 매수 금액은 2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이 만 원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금액을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거는 73%짜리 모델이고요. 81%짜리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실제 머신러닝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 매수 금액이 얘는 약 2억 정도, 얘는 약 4억 정도를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익금은 얘는 2억, 얘는 2억 3천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얘는 58%밖에 되지 않고 얘는 99%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얘는 81%만큼 더 잘 맞추기 위해서 더 잘게 쪼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사는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산 금액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주 샀다 팔았다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저는 하루에 한 번밖에 지난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만 딱 사고 팔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확인하고 저녁에 내일 무슨 주를 사야 되고 어떤 주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침에 잠깐 사야 될 주와 팔아야 될 주 거래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73% 모델을 사용을 했고 73%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이런 모델 두 가지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2,500개의 주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2,500개의 주식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500개의 주식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주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스 평가해 볼까요? 나이스 평가. 자,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요 시점에 사서 요렇게 보면 여기에 팔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이쪽에서 팔으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모델이 여기서 팔으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 모델은 지금 위쪽 모델은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여기 이유를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는 지금 보유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신호가 떴을 때 사기지 않으려고 제가 이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미 이쪽 모델이 이 앞쪽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서 보유해야 된다라는 방향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또 딴 거 한번 볼까요? 녹십자 볼까요? 이름이 좀 알만한 걸로 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또 이 하락 구간에서는 사라고 하는 신호가 없고 하락 구간에서 얘 또한 0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살짝 튀어 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여기는 거의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도 한번 얘는 올라오지만 아직 신호는 나오지 않고요. 얘는 이쪽에서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얘는 상승을 점점 해서 보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고 해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크게 이익도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요? 몇 가지 또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또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거의
맞게 나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덴티스? 이게 뭐 하는 회사죠?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얘는 여기서 사라 그러는데 8개를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보면 얘는 약간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삼각형은 여기 있지만 실제 금액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클로즈 가격이 9,160원이었고 요때가 8,930원이네. 요때 손해를 좀 봤네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고, 그런데 실제로 밑에 차트를 보면 이 시점은 아니죠. 아직 영의 구간에 가깝고 점점 올라와서 한 이 시점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사야 된다는.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서 앞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번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은 이 시점에 사서 이 시점에 팝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투자할 때는 이런 모든 차트들을 보고 얘네들도 보지만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지표들, 주식 지표들이나 이런 애들을 좀 더 참고해서 하면 요 경우에 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는 아직 힘들고 사람이 조금씩 개입돼야 되고, 사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면 동부건설, 남합성 이게 뭐죠? 진짜 모릅니다. 주식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요. 여기에 보면 요런 경우 사라 그랬다가 바로 팔아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서 보유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보면 사서 팔고 사서, 그리고 하락 구간에 사라고 하는 신호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얘는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보려고 코드를 제가 따로 하나 뺐는데 저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말고 현대차 한번 볼까요? 지난 9개월 동안 보면요,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가 아직은 상승 정도 구간인데 얘는 이미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보면 어느 정도 맞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죠.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 지금 보면 이때 한참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식이 샥 오르는데, 그럼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예를 들면 약간의 그 어떤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팔아라 그랬다가 이 시점부터 사실은 얘는 이 모델이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렸던 시점, 이때 팔으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때 팔라고 얘기하고, 밑에 모델은 급격하게 오른 이후부터 이때부터 팔아야 된다라고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 있는, 주위에 보니까 카카오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도 보면 이날 사서 이날 팔아라. 즉 2022년 10월 5일 이경부터 얘는 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서 이때부터 올랐고, 그럼 이때 신호가 떠서 요때 팔으라고 했고, 지금은 이 모델상으로 봐도 사야 될 구간은 아니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얘도 사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기간은 좀 많이 보유했는데 별로 이득은 많이 못 봤죠. 이때 얼마에 사라고 했느냐면 19만 3천 원에 사서 22만 원. 뭐 사실 제가 그냥 투자했다면 이 구간도 몰랐겠죠. 하지만 어쨌든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이 구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위쪽에 일쪽 라인에 지금 붙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0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 제 내용을 보고 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바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계속 확인했을 때 얘네들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게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델에 약간의 문제감은 정말 잘 맞추죠. 실제로 잘 맞추고 얘네들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의 목표는 뭐였냐 하면 다시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실제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고 요 완전 이 바닥에서 사서 요쪽에서 팔고 이런 모델을 원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여기 보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약간 보통 이런 말 있죠, 주식에서.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데 약간 발목에서 사서 목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델은 나왔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예전에 제 영상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실제 그냥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된 데이터 분석된 내용으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쪽으로 좀 더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